지금부터 이 강좌의 첫 번째 시작으로 jQuery 모바일 이벤트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jQuery 모바일 이벤트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API를 숙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플러그인스를 통해서 실제 예제를 구현해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구성은 보시다시피 이전 구성과 굉장히 유사하고요. 먼저 jQuery 모바일 이벤트 1번부터 6번까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하는 내용들은 스타트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타트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jQuery 언더바 모바일 언더바 이벤트 1.html 문서를 열어보시면 처음 시작 부분이 나와 있고요. 자, 관련된 API는 터치 스타트, 그 다음에 터치 무브, 그 다음에 터치 엔드라는 이런 구성으로 자, 3개의 이벤트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에디터를 통해서 작성을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구성 요건을 제작할 때는 스타트 경로를 열어 놓으시면 그러면 이제 제작하려고 하는 요건들이 작성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먼저 자,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jQuery의 어떤 기법들을 사용해서 jQuery 모바일 이벤트를 구현하려고 하고 있고요. 스타트 경로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벤트 형식부터 알아보실 텐데요. 터치가 시작되는 지점을 저희는 터치 스타트라고 지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을 터치 무브, 그 다음에 동작이 종료된 시점을 터치 엔드라는 방법으로 이렇게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먼저 도큐먼트 일반적인 영역, 컨테이너 영역을 잡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도큐먼트 영역을 잡을게요. 이벤트 방식은 온바인드 방식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터치 스타트 방식을 작성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터치가 시작되는 그런 지점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바디에다가 이제 글자를 쓰는 p 태그를 추가해 놓는 그런 구성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고요. 자, 바디 태그에다가 append 태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요. 자,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터치 무브 이벤트도 같은 방법으로 자, 그 다음에 터치 엔드 쓰게 되면 그러면은 이벤트에 따른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자, 먼저 관련된 내용을 지금 터치 이벤트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관련된 모바일 테스트를 통해서 얻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모바일 테스트를 통해서요. 지금처럼 해당 테스트가 이루어지려면은 터치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작성이 되고요. 터치가 시작된 지점은 터치 스타트, 그 다음에 움직인 지점은 터치 무브, 그 다음에 동작이 완료된 시점은 터치 엔드라는 문자로 작성이 되고요. 저게 이제 터치 스타트, 요게 이제 오타가 났었는데, 자, 이 부분을 수정하시면, 자, 원래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원리로 저희가 이제 터치에 따른 왼쪽으로 스와이프를 했는지, 오른쪽으로 스와이프를 했는지 그런 요건들을 얻어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의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자, 1번 예제로 진행하셔도 괜찮으신데요. 일단 자, 문제를 풀 수 있는 스타트 2번 폴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안에 들어가 있는 jQuery 언더바 모바일 언더바 이벤트 2.html 문서를 여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할게요. 자, 진행을 하실 때
일단 여기 스크립트가 써져 있네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받을 파일들은 써져 있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jQuery 이벤트 객체에 여러 가지의 속성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속성들을 이벤트 객체를 통해서 추출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어떤 얘기가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스타트를 시작했을 때, 스와이프에 대한 스타트를 시작했을 때 여러 가지의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 정보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도큐먼트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온바인드 방식으로 작성을 했고요. 터치 스타트. 자, 여기에 아까 전에는 특별한 어떤 규칙을 지정하지 않았는데요. 아까 전에 로그만 찍었죠. 그죠? 로그만 찍었는데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벤트 객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객체는 예전에도 클릭 상황에서도 얻을 수가 있었고요. 자, 먼저 가장 간단한 터치 스타트로 얻어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브라우저 테스트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모바일 테스트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콘솔 값을 얻어보시면 자, 지금처럼 여러 가지의 값들을 얻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오리지널 이벤트라는 것이 기본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속성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2. 자, 이렇게 해서 얻어볼게요. 오리지널 이벤트만 찍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찍어보시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오리지널 이벤트에 관련된 속성들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첫 점을 찍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첫 점을 찍을 수 있는 정보들은 터치스 안에 있고요. 자, 터치스 안쪽에 저희가 배열 데이터로 자, 0번 배열 데이터에 따른 내용들 안에서 0번 배열 데이터 안에서요.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 X라는 좌표가 있죠. 자, 이게 해당하는 X좌표를 찍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스크린 X라는 건 실제로 스크린상에서의 X좌표를 의미하고 있고요. 클라이언트 X라는 건 현재 위치, 상단점에서부터의 위치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X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X를 얻어보시면 자, 물론 PC 상황에서는 지금 아까 전에 보셨던 속성들이 동일하지만 스크린 X와 클라이언트 X가 동일한 경우에는 풀창으로 창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동일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처럼 스크린의 시작점과 그 다음에 브라우저의 시작점이 다를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스크린의 시작점과 그리고 디바이스의 시작점이 다를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X 위치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하나의 면수로 치환을 시키고요. 복잡하니까 그래서 2. 오리지널 이벤트 정보대로 이렇게 치환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자, 아까 전처럼 이벤트 좌표를 얻어주면은 이제 정보들을 얻겠죠. 여기에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내용들은 자, 아웃풋 데이터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 자, HTML 기법으로 저희가 입력을 해볼게요. 입력을 해보면 자, 스타트라고 해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스타트점을 입력해보면 EVT 아까 전에 정보를 보게 되면 터치스라는 이런 데이터가 있었고요. 여기서 0번 배열자에 각각의 오브젝트들이 달려져 있었죠. 여기에서 클라이언트 X 기능으로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를 클라이언트 X 좌표를 저희가 아웃풋 속성에다가 아웃풋 클래스에다가 적어 놓는 방법으로 아웃풋은 2번 예제를 열어보시면 이쪽에 있는 데이터가 바로 아웃풋이거든요.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없죠. 자, 적어 놓게 되면 처음 시작점이 172라는 거죠. 295 여기를 찍게 되면 자, 거의 0에 가까운 점이 되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X좌표로 찍을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보셨던 스크린 X좌표를 찍어 보시면 자, 두 개 좌표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스크린 X좌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X좌표가 있다라는 거죠. 클라이언트 X좌표가 어떻게 틀린지 비교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클릭하게 되면 이 지점이 여기서부터의 지점이
224가 되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X는 여기서의 좌표가 되기 때문에 111 좌표로 잡히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스크린 X와 클라이언트 X 좌표는 값이 다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해당하는 내용들을 얻어낼 수가 있었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무브에 관련된 좌표도 작성할 수가 있겠죠. 아까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 터치 무브가 됐었죠. 똑같이 저희가 오리지널 이벤트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벤트 객체를 통해서 자,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값을 한번 찍어 보겠죠. 그러면 EBT 정보로 한번 찍어 보시면 자, 움직일 때 찍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때는 로그를 한번 볼게요. 자, 로그를 보시면 자, 이동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값들이 매번 찍히게 될 거고요. 자, 아까 전에 스타트X 처음에 스타트를 지정한 방법과 거의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터치스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터치스란 정보 하위에 저희가 똑같은 방법으로 스크린 X와 클라이언트 X 좌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터치 스타트와 터치 무브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저희가 클라이언트 X만 찍을게요. 자, 그러면 동일하게 아웃풋 값에다가 제가 입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웃풋. 자, 어펜드 데이터는 아까 전에 테스트 하신 대로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입력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HTML 코드 jQuery에서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은 기존 데이터가 삭제가 되고 현재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그런 방식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move라는 방식으로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ebt 터치스 0번에 클라이언트 X좌표를 매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대소문자 구별이 있기 때문에 자, 움직일 때 처음 지점은 스타트가 얻어지고요. 움직이면 계속 좌표를 근거로 해서 이동이 되겠죠. 거의 640 가까이 얻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의 0의 좌표 640까지 자, 여기 지금처럼 이제 해당하는 좌표들을 얻어낼 수가 있고요. 물론 Y 좌표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Y 값,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Y 값을 찍어 보시면 자, 여기에서 관련된 처음 시작점에 관련된 것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얻을 수가 있죠. 360,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금 움직일 때도 동일하게 얻을 수가 있고요. 시작점과 그리고 움직일 때의 좌표를 클라이언트 X, 클라이언트 Y 방법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터치가 끝나는 지점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동작이 끝난다 라고 하게 되면 터치 엔드란 기법으로 작성이 될 거고요. 자, 터치 엔드란 기법은 일단은 이제 똑같이 EVT라는 객체를 만들었고요. 자, 얻어진 그 객체에 대해서 완료된 시점을 한번 저희가 찍어 볼게요. 그러면은 EVT 객체를 한번 얻어 보시면 조금 지금 얻어지는 객체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일단은 지금 해당하는 객체들 중에서 터치스라는 객체가 있는데요. 터치스라는 객체에 값이 비어 있죠. 근데 이제 change touches라는 값이 있습니다. 그죠? change touches라는 값에 스크린 X 좌표, 클라이언트 X 좌표가 동일한 방법으로 구현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얻어지려고 하는 방법은 조금 객체에 대한 속성을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데요. change touches 이렇게 접근해야죠. 안쪽에
클라이언트 X 이렇게 해서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Y 값을 지금 찍고 있으니까 자, 완료된 시점은 Y 값으로 찍히게 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지금처럼 완료된 시점은 267, 뭐 353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속성을 다르게 접근한다라는 거, 지금 터치 스타트와 터치 무브와 터치 엔드 다르게 접근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정보들을 한번 배워보셨고요. 이를 토대로 해서 간단한 예제를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예제는 3번 예제, jQuery 언더바 모바일 언더바 이벤트 3번으로 한번 구현해 볼게요. 3번 예제는 활용 예제로 드래그에 따라서 볼을 움직이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예제를 한번 구현해 보면 자, 모바일 이벤트의 내용들 중에서 자, 아까 전에 진행을 했던 터치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가져보면요. 일단 기본적인 스크립트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이전 값을 지정할 수 있는 변수를 만들었고요. 자, 어마운트 값 지정을 했죠. 자, 한번 이제 클라이언트 X, 클라이언트 Y 아까 전에 배우셨던 것처럼 자, 브라우저 상에서 페이지에서의 X좌표 위치를 반환시키는 그런 정보가 됐었고요. 클라이언트 Y도 마찬가지로 브라우저 페이지에서의 Y좌표 위치를 반환하는 그런 값이 됐었습니다. 자, 그럼 만들어 보게 되면 그러면 도큐먼트 터치 스타트 값을 만들게 되면 터치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아까 전과 동일하게 두 가지의 값을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었죠. 그래서 EBT 값을 지정을 했고요. 자, PREV X는 저희가 이제 값을 지정하기 위한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일단은 UVT 정보대로 이렇게 터치스 0번의 클라이언트 X 이거는 속성이죠. 자, 이렇게 얻게 되면 아까 전과 동일하게 저희가 값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개발자 모드를 열어주시고요. 자, 처음에 값을 만들게 되면 이전 값은 처음에 한 번만 지정이 되겠죠. 터치 스타트가 되니까 PREVX는 지금처럼 정보를 얻게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터치 무브, 터치 엔드로 기준을 삼아 볼게요. 자, 터치 무브는 좀 헷갈리니까 터치 엔드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터치 엔드 자, 여기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자, 내부 변수 EVT라는 객체를 만들었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자, next x라는 변수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 변수는 자, 밖에서 지정한 변수는 이제 전역 변수 타입이 되겠고요. 자, 안에서 지정한 변수는 지역 변수 타입으로 지정이 돼서 안에서만 참조가 되는 그런 형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EVT라는 값도 마찬가지죠. EVT라는 내용도 현재 지역 변수 타입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서만 참조가 되는 그런 변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따라서 EVT 점 저희가 changed touches 클라이언트 X 값으로 지정이 돼서 값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next x 값을 확인해 볼게요. 자, 이 타입은 지역 변수 타입이 되죠. next x 값으로 지정하게 되면, 자, 지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두 개의 변수 값을 비교하는 거죠. 두 개의 변수 값을 비교했을 때, 자, 이전 값이 더 크다라고 하게 되면 왼쪽 드래그한 값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두 개의 수를 비교하는 거죠. 두 개의 어떤 수를 비교해서, 자, if식을, 조건식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PREB x가 더 큽니다. 지금처럼 next x보다 더 클 때는 이럴 경우에는 왼쪽 드래그 값이 되죠. 그죠? 그래서 왼쪽 드래그 값이 되고요. 자, 왼쪽 드래그 값을 만들게 되면 amount 플러스 100이라고 하고요. 왼쪽 드래그 했을 때 이제 반대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측 이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반대되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좌측 드래그가 되죠. 그러니까 좌측 스와이프라고 하겠습니다. 스와이프. 보통 이걸 이제 스와이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바일에서는 드래그라는 표현보다는 스와이프라는 방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좌측 스와이프를 하게 되면, 자, 이게 그러면 좌측 스와이프가 되죠. 좌측 스와이프, 그 다음에 우측 스와이프가 됩니다. 우측 스와이프, 그러면은 어마운트는 어마운트 마이너스 100. 그러면 이건 어떤 운동이냐면 좌측 이동, 반대되는 이동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만약에 이게 헷갈리실 때는 그냥 마이너스를 줄게요.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경우에는 좌측 이동, 이 경우에는 우측 이동,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이제 PREBX 값이 더 클 경우에는 좌측 스와이프가 되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우측 스와이프가 되겠죠. 자, 스와이프 동작이 만들어지게 되면 좌측 이동과 우측 이동이 구현되게 될 거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자, 그러면, 자, 새로 고침. 자, 그럼 이제 값들이 만들어졌는데 대입을 안 했죠. 변수가 만들어지면 이 변수에 대해서 볼이 움직이게 볼의 변수에 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볼은 실제로 움직이는 대상이 될 거고요. 볼, 여기에다가는 CSS. 자, left는 amount, 현재 좌표는 0이거든요. 그죠? amount, 변화되는 amount 변수를 대입하게 되면, 자, 그러면 우측 이동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좌측,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게 되죠. 자, 근데 이제 끝나는 시점에서 이동되게 되면 조금 뭔가가 이제 답답한 부분이 있죠. 자, 아무튼 이제 저희가 이동하는 그런 방법들을 지정을 해놨고요. 자, 이게 변수가 찍히고 있었네요. 자, 지금처럼 두 개의 변수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PREBX와 NEXTX를 비교하신 다음에, 자, 이게 NEXTX가 더 클 경우에는 우측으로 이동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REBX가 더 클 경우에는 좌측으로 이동되는 그런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두 개의 어떤 위치 이동에 따른 내용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바일 이벤트 터치 스타트와 터치 엔드를 이용한 간단한 예제를 구현을 해봤습니다.